형님들, 오토랩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아빠들 카니발 아니면 스타리아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MPV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믿어왔던 그 상식, 사실은 브랜드들의 안일함이 만든 거대한 가스라이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이브리드 대기 6개월은 기본, 1년 기다려서 차 받으면 뭐합니까? 실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뒤통수만 보고 가는 버스 구조 그대로인데 B필러 때문에 안 된다, 안전 때문에 문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가 안 된다고 할 때 지커는 보여줬습니다. 기둥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앞좌석을 270도 돌려버리고 10분 만에 밥 먹고 오면 충전이 끝나는 괴물을 7천만 원대에 내놨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차 그냥 중국 차라고 비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리 자동차와 르노 코리아의 밀월 관계, 이제 형님들도 다 아시죠? 부산 공장에서 터져나올 한국판 믹스의 전조 증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차가 카니발 가격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면 그날로 국산 MPV 시장은 종말입니다. 오늘 오토랩이 현대차 임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 미끼차 지커믹스의 충격적인 실체를 잔인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합니다. 디자인부터 봅시다. 자, 첫인상부터가 황골탈퇴 수준입니다. 기존의 투박한 박스형 MPV 공식 싹 다 갖다 버렸습니다. 매끄러운 캡슐형 실루엣에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한가득 담았는데 루시드 그래비티의 세련미에 중국 특유의 하이테크가 결합된 느낌이죠. 전면부의 백미는 단연히 95인치 스타게이트 라이팅바입니다. 형님들, 이게 그냥 램프가 아닙니다. 9,300개가 넘는 LED 유닛이 밝혀서 형님들이 원하는 문구, 하트, 심지어 구독, 좋아요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손이 아필라가 긴장해야 할 수준이죠. 라이팅바 아래쪽을 보시면 상향등과 하향등이 통합된 헤드램프 어셈블리가 아주 깔끔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허니콤 육각형 패턴의 그릴과 바디 컬러가 매칭된 범퍼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아주 넓고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앞유리 위쪽을 보세요. 툭 튀어나온 저거 유니콘 뿔 아닙니다. 로보센스사의 최신 라이다입니다. 전방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맞물려 도시맨웨이 주행을 완벽하게 지원하는데 이 콧대 높은 디자인이 나 똑똑한 차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앞범퍼 안쪽에는 항공기에 쓰이는 7000계열 알루미늄 합금 안티콜리전 빔이 밝혔습니다. 국산차 대비 강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중국차가 배터리만 좋다는 말,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측면으로 가봅시다. 형님들, 이 비율 좀 보십시오. 전장이 4.7m가 안 되는데 휠베이스가 3000mm가 넘습니다. 셀토스보다 조금 긴 몸집에 팰리세이드보다 긴 휠베이스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기술의 승리죠. 비결은 바로 숏 오버행입니다. 바퀴를 차체 끝단 구석으로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전면에 비스듬한 프론트 파이어월 설계 덕분에 실내 공간을 미친 듯이 뽑아낼 수 있었던 건데 이건 현대차가 스타리아에서도 못한 패키징입니다. 자, 믹스의 하이라이트 문짝 들어갑니다. 형님들, 소름 돋을 준비하십시오. B필러,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이 아예 없습니다. 앞문은 앞으로, 뒷문은 뒤로 열리는 더블 슬라이딩 매직 도어.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기둥 없으면 사고 때 위험하잖아 라고 하시겠죠? 오토랩이 누굽니까?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지커는 문 안에 2000메가파스칼짜리 잠수함용 열간 성형광 기둥을 2개나 박았습니다. 히든 B필러 설계로 기존 B필러보다 강성을 33%나 높였습니다. 의리 있는 설계죠. 바닥 높이 보세요. 390mm입니다. SUV의 험노주파 능력은 챙기면서 승하차 높이는 계단 하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어린 자녀나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 타실 때 이보다 편한 차는 없습니다. 이 녀석이 신은 신발은 20인치 마운틴 앤 시섀도우 휠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섹시하죠? 타이어는 미쉐린 PS 이브 이 전용 타이어를 장착해서 정숙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8,000 위안 옵션이지만 아깝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충격 팩트 하나 더. 이 앞바퀴 꺾이는 각도 보세요. 50도 넘게 꺾입니다. 회전 반경이 4.95m입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유턴은 모닝처럼 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카니발 형님들 낑낑댈 때 믹스는 한 번에 돕니다. 도어 핸들은 반쯤 숨겨진 매립형 디자인으로 공기 저항을 줄였고 백미러에는 NFC 키카드, 리더기를 심어놨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없을 때 카드 한 장씩 대면문이 열리는 디테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후면부, 미니멀리즘의 끝판왕. 이제 엉덩이로 가봅시다.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는 풀 와이드 테일 램프가 아주 인상적이죠? 군더더기를 싹 뺀 미니멀리즘 디자인인데 볼륨감이 넘쳐서 아주 빵빵하고 섹시한 뒤태를 완성했습니다. 형님들, 뒤 유리의 와이퍼 어디 갔습니까? 리어 스포일러 안쪽으로 싹 숨겼습니다. 세차할 때 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하죠. 이런 게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의 센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도 의리 있게 챙겼습니다.
지커 009와 동일한 대형 일체형 다이캐스팅 공법을 후면 뼈대에 적용했습니다. 사고 시 뒤쪽 충격을 비약적으로 흡수하는데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탱크처럼 단단하다는 소리죠. 믹스는 5가지 외관 컬러를 제공하는데 어떤 컬러를 골라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28만 위안부터 시작하는 이 가격에 이런 하이테크 디자인과 소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말 믿기지 않는 가성비입니다. 자, 형님들, 오늘 지커 믹스 외관 쭉 살펴보니까 어떠십니까? 현대차가 지난 20년 동안 공간과 안전은 타협해야 한다고 말할 때 지커는 이 디자인 하나로 그 편견을 깨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MPV의 미래입니다. 실내 및 테크바퀴 달린 펜트하우스, 공간의 혁명을 맛보다. 형님들, 실내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이 개방감, 이거 사기 아닙니까? 지커믹스는 실내 공간 점유율이 무려 93%입니다. 업계에서 90% 벽을 처음으로 깬 거예요. 전장이 4.7m도 안 되는데 안방 같은 거실이 나옵니다. 휠베이스 3000mm를 어떻게 썼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 보세요. 버튼 하나 누르면 앞좌석이 휙 돌아갑니다. 단순 180도가 아니라 270도까지 돌아가요. 뒷좌석 형님이랑 무릎 맞대고 커피 한 잔 가능합니다. 창밖 보고 낚시 가능합니다. 카니발에서 앞만 보고 가던 시대는 이제 유물이 된 겁니다. 바닥 보십시오. 매끈하죠? 이 차에는 2m가 넘는 전동 슬라이드 레일이 3개나 깔려 있습니다. 앞뒤 좌석을 자유자재로 밀고 당기면 2열 레그룸이 1m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롤스로이스 뒷자리보다 넓은 거예요. 공간 활용의 변태 끝판왕 지커답습니다. 가운데 콘솔 보세요. 이것도 전동으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10.9리터짜리 냉온 장고가 들어있고 마법처럼 테이블이 펴집니다. 차 안에서 카드 게임하고 애들이랑 간식 먹고 펠리세이드 타는 형님들이 제일 부러워할 포인트죠. 실내 높이가 무려 1350mm입니다. 웬만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차 안에서 허리 꼿꼿이 펴고 걸어다녀요. 화면 보십시오. 15.05인치 OLED가 밝혔습니다. 퀄컴 8295 칩셋 덕분에 아이폰보다 더 빠릿빠릿합니다. 특이한 건 이 화면을 손으로 쓱쓱 돌려서 조수석 쪽으로 47도까지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수석 형수님이 넷플릭스 보기 딱 좋겠죠? 29인치대 화면 AR HUD는 기본입니다. 모드가 9가지나 됩니다. 낚시 모드는 시트를 밖으로 돌려주고 요가 모드는 바닥을 텅 비워줍니다. 침대 모드요? 에어 매트리스 깔면 3분 만에 퀸 사이즈 침대가 나옵니다. 차박하려고 텐트 치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믹스 아니 호텔 룸입니다. 21개의 스피커가 뿜어내는 사운드, 지커의 프리미엄 감성이 여기서 터집니다. 전 좌석 나파 가죽에 열선, 통풍, 마사지 당연히 기본이죠. 발 받침대까지 전동으로 슥 올라옵니다. 중국차가 소재가 구리다고요? 그건 10년 전 얘기입니다. 파워트레인 및 배터리 봅시다. 자, 형님들, 이제 이 차의 진짜 무서운 점을 파헤쳐 봅시다. 지커 믹스는 껍데기만 미래형이 아닙니다. 속은 더 미쳤어요. 전 트림, 풀스택,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800V가 뭐 대단하냐 하시겠죠? 이게 있어야 전기차의 고질병인 충전 스트레스랑 전비 효율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이 녀석 뒷바퀴에 밝힌 전기 모터 보십시오. 최고 출력 310kW, 무려 422마력을 뿜어냅니다. 최대 토크는 440Nm. 수치만 보면 감이 안 오시죠? 웬만한 3.0 가솔린 터보 엔진 쌉뺨 때리는 힘입니다. 2.7톤짜리 거구가 0-100 6.8 초 만에 튀어나가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더. 효율 끝판왕이라 불리는 SIC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서 전기를 바퀴로 전달하는데 이게 현대차나 테슬라가 고성능 모델에나 넣어주는 비싼 부품입니다. 지커는 이걸 MPV에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배터리 털어봅시다. 지커가 자체 개발한 2세대 골든 배터리 LFP인데 충전 배율이 무려 5.5C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0%에서 80%까지 딱 10분 30초면 끝난다는 겁니다. 에이, 전용 충전기 써야 하잖아? 맞습니다. 근데 지커는 이미 중국 전역에 800V 초고속 충전소를 1000개 넘게 깔아놨어요. 나는 주행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형님들, CATL의 기린 배터리 버전도 있습니다. 102kW 대용량을 꽉 채워서 한 번 충전하면 702km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 찍고 대구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행거리 불안감?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입니다. 중국차 배터리 무섭다? 지커는 테스트부터 의리가 넘칩니다. 천도 불길에서 구워도 안 터집니다. 22톤짜리 롤러로 깔고 문개도 멀쩡해요. 심지어 10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뜨려도 연기조차 안 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걸 몸소 증명한 거죠. 전기차 겨울의 쥐약인 거 아시죠? 믹스는 업계 최초로
듀얼 히트펌프를 양산차에 박았습니다. 배터리 열이랑 실내 폐열을 쌍으로 회수해서 난방 효율을 올렸는데 테슬라 모델과 이보다 에너지 소모가 15%나 적습니다. 영하 45도 극저온 테스트도 통과했다니까 강원도 형님들도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파워트레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지붕에 달린 로보센스 라이다랑 듀얼 올인칩이 결합해서 맵프리 CTNCP를 지원합니다. 지도 없는 복잡한 공사판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차가 알아서 길을 찾아갑니다. 주차요? 좁은 공간에서 원격 주차하는 거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단점도 있다. 우주선인 줄 알았는데 실체는 싼마이? 형님들 여기까지 보시고 와 대박이다 하셨죠? 근데 정신 차리십시오. 7천만 원 태우기 전에 단점들 안 보면 형님들 피눈물 납니다. 지커가 숨기고 싶어하는 치명적 단점 잔인하게 털어드릴게요. 실내 딱 앉아서 손 내리면 바로 현타 옵니다. 7천만 원짜리 프리미엄이라며? 근데 무릎 닿는 곳마다 딱딱한 생 플라스틱입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텅텅 소리 나는 이 싼마이 감성. 지커 001 타던 형님들은 배신감에 뒷목 잡으실 겁니다. 성격 급한 우리 형님들 이 차 타면 화병 납니다. 문 열리는 속도 보십시오. 안전 때문이라는데 비 오는 날 애들 태우려다 옷다 졌습니다. 한국인은 1초도 못 참는 이 속도. 이건 진짜 의리 없는 튜닝입니다. 더 빡치는 건 내 맘대로 문을 확 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전동 모터가 주인보다 상전이에요. 급해서 몸이 먼저 나가는데 차는 지잉. 한 세월. 한국형 빨리빨리 패치 안 되면 이거 진짜 쓰레기 됩니다. 유유. 조작부 설계한 사람 누구입니까? 윈도우 스위치가 반대입니다. 위로 올려야 창문이 내려가요. 이거 적응하려면 좋게 한 달은 걸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태적인 설계를 한 건지 오토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덩치는 모닝급인데 몸무게는 탱크급 2.7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가 광속으로 녹는다는 소리입니다. 전기차 세금 혜택 받으면 뭐합니까? 유지비로 다 털릴 텐데 전기차니까 조용하겠지? 천만의 말씀. 고속도로 올리면 비필러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바람소리가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캡슐형 디자인이라더니 풍절음은 스타렉스급입니다. 공간 점유율 93%라면서 정작 핸드폰 하나 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도어 포켓은 슬라이딩 구조 때문에 너무 좁고 깊어요. 넓긴 한데 실용적인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찐 차주들의 통곡입니다. 형님들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주변에서 그 돈이면 펠리 사지 왜 중국차 샀냐? 는 소리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테슬라도 울고 갈 역대급 중고차 감가폭탄. 이거 감당 안 되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기술은 우주선인데 소재는 아반떼, 문 열리는 속도는 암 유발입니다. 브랜드 따지고 마감 따지는 형님들은 그냥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사십시오. 믹스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한국 출시일 및 원화 가격 팩트 체크. 형님들 가장 궁금하신 거 그래서 우리나라엔 언제 들어오냐 이거죠. 현재 지커 코리아가 설립되고 인증 절차 밟는 속도를 보면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가 유력합니다. 부산 공장 라인 태운에 만회하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도로에서 이 우주선 봅니다.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중국 현지 출시가는 27만 9천 위안부터 시작이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3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싼데? 하셨죠? 근데 이건 중국 가격이고요. 우리나라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관세 8%, 부가세 10%, 여기에 물류비랑 지커, 코리아 마진까지 다 더해봅시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출시가는 6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초중반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중국차를 7천 주고 사? 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효율성에 엄청 까다롭죠? 지커의 골든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국산차만큼 보조금 다 챙겨 먹기 힘듭니다. 결국 형님들 실구매가는 6천만 원대 중반 아래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게 오토랩의 판단입니다. 출시는 2026년 말, 가격은 7천만 원 전후. 카니발 하이브리드 풀옵션보다 1,500만 원 정도 비싼 셈인데 이 미래형 공간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판단은 형님들 몫입니다. 저는 팩트만 던졌습니다. 결론 파트. 카니발의 시대는 끝났는가? 오토랩의 최종 판결. 자, 형님들. 오늘 오토랩이 지커 믹스라는 놈을 아주 가루가 되도록 털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차가 20년 동안 안 된다고 했던 비필러 삭제, 270도 회전 시트, 10분 완충 배터리, 이 모든 걸 지커는 7천만 원대의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술력 하나는 진짜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오토랩은 의리 빼면 시체죠.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차가 아무리 우주선 같아도 결국 중국차입니다. 7천만 원 태웠는데 실내 곳곳에서 느껴지는 저렴한 플라스틱 마감.
암 유발하는 느릿느릿한 자동문. 이거 견딜 자신 없으시면 그냥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사십시오. 브랜드 가오가 중요한 분들에게 믹스는 아직 예쁜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이랑 똑같은 카니발 타기 싫다. 차 안에서 아이들이랑 마주보며 낭만을 즐기고 싶다. 테슬라보다 앞선 하이테크를 몸소 느끼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 믹스는 정답을 넘어 축복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경험, 7천만 원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소리죠. 제가 오늘 이 차를 이렇게 길게 다룬 이유 사실 따로 있습니다. 지커가 잘난 것도 있지만 우리 현대차 기아가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경고를 날리고 싶어서예요. 한국 아빠들은 어차피 카니발 살 거잖아 라는 그 안일함. 이제 지커 같은 괴물들이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형님들, 지커 믹스 거품일까요? 혁신일까요? 판단은 언제나 형님들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형님들의 현명한 지갑 관리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토랩 의리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응원이 제 14시간 사투의 유일한 피로 회복제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의리.